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금요일장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자, 오늘장 한마디는 리오프닝 의류 섹터 순환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이제 FOMC를 좀 지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은 지속이 됐지만 아직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좀 소식들이 좀 불확실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장은 아직은 좀 변동성을 더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향후에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올라오고 이제는 좀 의류 쪽에 이런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하면서 의류 쪽도 다시 한번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매 종목들에 역시나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 관련돼서 오늘 좀 새로운 종목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리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백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장 한마디로 이렇게 리뷰 그 의류 관련돼서 리오프닝 부분에서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백산도 제가 이제 이 종목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조 가죽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 업체는 이제 뭐 나이키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디다스 이런 신발 업체들한테 이런 제품들을 또 공급을 하면서 실적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이제 되면서 특히나 국내는 지금 확진자들이 좀 아직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미 미국이나 이런 해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들 좀 많이 감소해서 사람들이 이제 바깥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면서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봄철 뭐 새로운 이제 이런 신발이라든지 신제품들을 또 사는 흐름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백산도 계속 꾸준하게 좀 실적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좀 말씀해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흐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좀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차트 한번 좀 보시게 되면 한번 좀 눌림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 이런 백산이나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는 이런 의류 쪽 실질적 향후에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산도 리오프닝 관점에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FSN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한번 편입을 했었는데 시장이 그 이후에도 조금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다소 조금 눌렸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바닥권 위에서 이제 매수 편입을 했기 때문에 뭐 큰 폭으로 빠지진 않고요. 다시금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FS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NFT 이런 모멘텀들을 좀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좀 성장주를 한참 크게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NFT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시세를 크게 붙였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성장 섹터들이 이제 한동안 눌려 있다가 FOMC가 이제 지나면서 하나둘 이제 매수가 더욱더 유입될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눌려 있던 이런 성장 섹터들 우리가 이제 다시금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구간들이 좀 왔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번 점도표에서는 연내 지금 7차례 금리 인상 방안이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6번의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앞으로 있는 FOMC 때마다 0.25%씩 금리 인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성장주들이 눌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올해 연내에 한번 빅스텝 한 0.5% 정도 금리 인상을 하는 빅스텝이 한 번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성장률 눌렸던 부분들이 강했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불확실성이 이번에 FOMC를 지나면서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이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하나둘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SN도 기본적으로 실적 성장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성장 섹터의 모멘텀들 특히나 또 NFT나 이런 쪽의 사업들을 계속 확대를 좀 해가면서 모멘텀들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역시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들 잘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슷한 관점으로 디어유 보겠습니다. 디어유는 제가 이거 어제 편입을 한 거예요. 어제 편입을 이제 전화상으로 편입을 했었고, 오늘은 조금 초반에 좀 눌림이 나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역시나 디어유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성장 섹터들에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런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펜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성장세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흑자 전환이 좀 성공을 좀 했고,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우리 아티스트들이 전체적으로 뭐 해외 공연을 가게 되면 또 해외 팬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디어유 버블 쪽으로 그 이제 사용자들이 유입이 계속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턴하고 있는 이런 관점일 때 우리가 한번 잘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디어유까지 리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신규 종목을 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편입한 신규 종목은 의류 쪽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현재가는 잠시만요. 현재가는 지금 25,500원. 종목명은 JS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자,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도 편입을 많이 했었어요.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한번 이제 눌림이 나오면서 한번 조정을 좀 겪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이제 구간에서는 우리가 집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OEM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들을 쭉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점에서 이런 OEM 쪽 업체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도 이런 OEM 관련된 업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눌림 이후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JS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 일단 사업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류랑 그다음에 이제 핸드백 쪽의 OEM이나 이제 ODM을 담당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클 코어스, 버버리, 그다음에 게스, 랄프 로렌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주로 핸드백을 제작을 해주는 업체로 시작을 했어요. 핸드백을 제주는 업체로 시작을 했다가 2020년에 그때 이제 약진통상이라는 업체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는 의류 쪽에도 진출을 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핸드백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의류 쪽까지 지금 사업을 붙여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이제 외국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랄프 로렌의 투자 의견을 지금 비중 확대로 좀 최근에 많이 바꾸고, 또 랄프 로렌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랄프 로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JS 코퍼레이션의 대표적인 또 고객사 중 하나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쪽에 지금 좋은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일터로 지금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터에 갈 때 막 그냥 아무렇게 이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차려 있고 복장에 그 신경 쓰는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외국계에서도 최근에 의류 관련된 업체들의 이런 비중을 또 확대하는 의견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사들의 좀 비중이 확대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실적면이 좀 계속 증가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는 이런 OEM 업체들, JS 코퍼레이션 같은 업체들이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이런 OEM 업체, 특히나 JS 코퍼레이션 같은 업체들은 OEM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파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제품 수주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좀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대금을 달러로 보통 많이 받게 되죠. 근데 1분기에 달러가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량이 증가하고 이번에 대금들이 들어올 때는 달러로 좀 받으면서 또 환 차이까지 나타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적 성장이 더 이번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런 비중 확대 의견,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국에는 이 지금 다른 OEM 업체들에 또 비해서 아직까지 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JS 코퍼레이션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잘 안 보이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만 하던 영업이익이 79억 정도밖에 안 나오던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2022년에 이제 약진 통상까지 인수를 하고 나서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정상화되면서 지난해에는 610억 정도 이제 이익이 좀 찍히게 됐는데,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대 정도 지금 이익이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다른 OEM 업체들과 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밸류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평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계속 강하게 튀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들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욱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은 국내 코로나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 어제 같은 경우 60만 명대로 좀 나오면서, 아니 최근에 40만 명대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60만 명대가 확 튀어나니까 굉장히 좀 놀랐던 상태였는데, 오늘 확진자가 이제 한 40만 명대로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런 식으로 JS 코퍼레이션이 코로나 우리 국내에서 완화가 되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뭐 모두의 많은 부분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이제 사실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직전까지 계속 되던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큰 변화가 왔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작년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있긴 했지만 그때 가려다 못 가다가 네. 이제 드디어 정점이 좀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정점이 나오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속속들이 지금 호주를 포함한 많은 관광 국가들이 이제 국경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 정점 이후에 리오프닝의 신호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리오프닝의 흐름들은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뭐 이제 해외 쪽에 뭐 이런 공연이나 뭐 혹은 어떤 축구를 좀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냥 뭐 옛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거의 다 이제 리오프닝 쪽 완전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제 국내에도 확진자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 국내까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본격화될 수 있을 거고, 이번에는 이제 오미크론이 끝나고 나서는 실제로 뭐 다시 한번 다른 국가에서 확진자가 또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확진자가 좀 이제 줄어들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오히려 더 강해지면서 의류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1차는 제가 27,0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28,75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1,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